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속력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x로 놓거나 또는 시간을 x로 놓고 1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활용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요.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주로 이 농도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 문제도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농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농도의 정의부터 농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마치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라는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듯이 농도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농도라고 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이 됐든 설탕물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농도라는 거는 만약 소금물의 농도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전체 소금물의 양을 분모로 놓고 그 중에 소금의 양을 분자로 놓은 다음에 퍼센트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분수에다가 100을 곱해줍니다. 분수에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퍼센트로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만약에 그런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소금물이 100g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금이 10g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을 먼저 분모에다 놓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10g이죠. 10g 곱하기 퍼센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10%. 예, 10%가 이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근데 잘 보면 소금물이란 건 뭡니까?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죠. 예,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10%의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10%의 어떤 소금물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러려면 물, 네, 물 100g에 여기에 소금 10g을 집어넣으면 10% 소금물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물 100g에 소금 10g을 넣으면 원핏 보면 10%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는 분모에는 소금물 전체 소금물의 양이 들어가야 되고요. 분자에는 소금의 양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물 100g이 아니고 여기 소금 10g이 들어왔으니까 110g이죠. 예, 110g이고 소금의 양은 10g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11분의 100%입니다. 분모가 100이 아니죠. 그러니까 10%가 되질 않죠. 무슨 얘기냐면 소금 10g, 소금 10g을 집어넣어서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만들려면 물은 90g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면 물이 90g이고 소금이 10g이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90 더하기 10이고 그 중에 소금은 10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의 100 해서 사라지고 10% 이렇게 정확하게 10%의 소금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20g의 소금을 가지고 20%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금이 20g이 들어가면 나머지 물은 80g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전체 소금물의 양은 100g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소금의 양은 2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20%의 소금물이 20%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소금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건 소금물의 양이고 그거는 소금 더하기 물의 양이다. 그래서 물의 양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농도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지우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전체의 양이 분모고 분자는 소금의 양, 그리고 퍼센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00을 곱해준다. 이게 소금물의 농도다. 그리고 여기는 뭐 소금물이 아니고 설탕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탕물에도 마찬가지죠. 설탕물의 농도는 전체 설탕물의 양, 그래서 설탕 더하기 물의 양이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설탕의 양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설탕물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소금을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기로 하고요. 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소금물의 농도, 이 식을 가지고 또 약간 변형을 해보면 마치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로 놓고 뭐 시간을 이 식에 대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식을 바꿔서 시간에 대해서 이 식을 다시 썼던 것처럼 이 식도 만약 조금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A는 B분의 C 형태죠. A는 B분의 C 형태니까 B는 A분의 C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는 A 곱하기 B가 되죠. 네, 이 식을 다시 소금의 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100이 있죠. 100이 있으니까 이 100부터 먼저 이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을 곱하기 100을 해서 소금물의 농도가 나왔으니까 100부터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분자니까 분모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체 소금물 분의 소금은 100분의 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소금물을 곱하거나 또는 이 소금물의 양을 이항을 시키면 분자니까 분모니까 분자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소금의 양에 대해서 이 똑같은 소금물의 농도의 식을 가지고 소금의 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농도라고 하죠. 줄여서 소금물의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인데 이것을 소금의 양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분자였던 것들은 다 분모로 내려가고 그래서 다 이항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는 그대로 있고 100이 분모로 내려오고 소금물은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200g이고
농도가 10%다. 그러면 그때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다 놓고 생각하면 되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10%였죠. 10%이고 소금물은 몇 그램? 200g.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약분되고 20g이 되겠죠. 즉 10%의 소금물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g의 소금물에 10g의 소금이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농도를 10%인 그러면 곱하면 10%가 되니까 10%인 소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의 소금물이 200g 있다. 그러면 이때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g에는 이 10%의 농도 자체가 얘기하는 게 100g 중에 10g의 소금이 있다는 거니까 200g에는 얼마가 있겠습니까? 예, 200g에는 20g이 있겠죠. 예, 똑같은 농도니까요. 만약 300g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10%의 농도의 소금물이 있는데 이 소금물의 양이 300g이다. 그러면 이 안에 소금이 얼마 있습니까? 100g에 10g씩 있었으니까 10g 곱하기 3이니까 결국 30g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양은. 그쵸? 만약 5%의 소금물이다. 그럼 이 안에 5%의 소금물이 50g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소금의 양은 얼마가 있을까요? 그러면 100g 중에 5g이 있는 게 이 5%의 농도라는 거니까 이거에 50g만 있으면 네. 그러면 2분의 5g이구나 라고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식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그쵸? 농도 곱하기 소금물 전체 양을 하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우고요. 어떻습니까? 정의를 일단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 조금 네, 번거롭긴 한데요. 또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정의라는 거를 우리가 농도의 정의를 일단 잘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소금물에 60g의 물을 섞었더니 소금물의 농도가 2%가 되었다. 원래 5%의 소금물은 몇 g이었는가?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걸 x로 놓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5%의 소금물을 x g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예. 조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소금물이 있는데 이 농도는 얼마였죠? 5%였습니다. 처음에 5%였고 원래 5%의 소금물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예,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 소금물 전체는 xg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넣었죠? 물을 넣습니다. 물을 60g을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금물의 전체 농도가 5%에서 2%로 작아졌죠. 5%에서 2%로 작아졌습니다. 낮아졌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데 잘 보면 2%의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얼마인가요? 원래 xg의 소금물에 60g을 집어넣었으니까 2%의 소금물의 전체 양은 x 플러스 6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x 플러스 60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문장으로 등식을 만들어 봐야 되죠. 어떤 것들이 등식이면 결국은 이 좌변과 우변이 뭔가 서로 같다라는 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있던 이 소금물과 나중에 소금물은 무엇이 서로 같을까요?
일단 전체 소금물의 양은 틀리죠. 물이 들어와서 틀려졌죠. 농도도 틀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서로 같을 수 있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면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처음에 있던 이 5%의 소금물 속에 있던 소금의 양이나 나중에 2%가 됐을 때의 이 물의 전체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달라지지 않았죠. 서로 똑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물이 있었고 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이 요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물이 또 60g 들어왔죠. 그래도 나중에 이 만들어진 전체 소금물에 있는 이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리가 등식을 만드는 네, 문장으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낼 수 있어야 그래야 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금물에 물을 집어넣어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럼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등식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소금의 양이 나중에 소금의 양과 같다. 이렇게 등식이 되죠. 그럼 이 처음에 소금의 양과 나중에 소금의 양을 이제 x나 숫자가 들어있는 수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러면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해보겠습니다. 처음 물에 있던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소금의 양은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100분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5죠. 100분의 5. 즉 100g 안에 5g이 들어있는 게 이 5%의 농도죠. 여기에 100분의 5 곱하기 그 다음에 물의 전체 소금물의 양은 x 이렇게 되죠. 이것은 나중에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2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은 x 플러스 60이죠. x 더하기 60. 예,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1차 방정식입니다. 이제 이걸 풀기만 하면 되죠. 보니까 다 분수, 좌변도 분수고 우변도 분수입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다 100이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한다고 보죠. 양변에 다 100을 곱해버리면 곱하기 100을 하면 이렇게 해서 분모가 사라지고 정수로만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5x는 2 곱하기 x 더하기 60이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고 5x는 2x 더하기 2 곱하기 60이니까 120. 자, 2x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5x-2x는 120. 3x는 120이 됐네요. 자, x는 3을 넘기면 되죠. 120 넘기면 역수로 바뀌죠. 40. x는 40입니다. 즉 원래 5%에 있던 소금물의 양은 40g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농도의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등식을 만들 때 최초의 소금물에 물이 더해진 경우에는 처음에 소금의 양과 나중에 소금의 양이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등식을 만들고 여기에 x와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